마태복음 24장,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별로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이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상황들 좀 보면서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편안하게 70년을 진짜 6.25 전쟁이 일어난 때부터 70년 동안 편안하게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상상도 못 해보고. 근데 여러분 전쟁을 또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근에 겪고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겪었습니다. 겪어왔는데도 우리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옆에 죽어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전쟁이 낮긴 낮지만 벌써 이제 까먹기 시작했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에서 좀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전쟁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에 대한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쓰는 무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신문을 들춰서 보는 습관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미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전쟁 무기들 있잖아요. 그 무기들을 옛날에 제가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 대단하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밀리터리 마니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목사한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쟁 얘기해라. 그래갖고 얼떨결에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보는 게 선과 악의 싸움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전 세계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러시아는 악,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선. 이유는 뭡니까? 약자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잠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누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악과 악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는데, 심판 중에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 분명히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표면상으로는 러시아가 악이고 우크라이나가 선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전쟁이란 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치는 이유가 그 나치, 신나치 그걸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맹구는 그랬습니다. 맹구는 그렇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멋진 말 하면서 지금 영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 전에 보면 여러분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심하고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정도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런데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려서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랬잖아요. zel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이 러시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미국 밑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그 군사기지를 두서 이제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전쟁을 일으키게 했겠죠. 그 전쟁을 진짜 하려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했다가 결국 그때 고르바초프가 꼬리를 내리면서 무마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나토는 여러분 미국과 서유럽의 그 선진국들의 그 군사동맹체 아닙니까? 이 군사동맹체는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코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러시아가 있는 건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자기 지지율이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정권의 연장들, 이런 한번 엎기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토에 강력하게 가입하겠다 그랬고,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 전쟁으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했냐면, 3차 회담 때 가서 뭐 했냐면, 우리 중립국 할게,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협상단들이, 러시아 협상단하고 들어갈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서유럽 있잖아요, 서유럽.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링을 다 봤거든요. 워싱턴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두 번 보는 건데, 어떤, 물론 뉴스 매체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상한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걸 제가 보면서 맞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흑해가 있고, 흑해가 여러분, 지금 크림반도하고 지금 완전히 뒤집게 싸우는 그 흑해 거기거든요. 흑해인데, 흑해에서 조금만 나오면 터키가 있습니다. 다보스포로 해브. 터키가 조금 나오면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중해거든요. 글로 이제 나오는데,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미국이 항모를 지중해에 들이댔거든요. 무력 시위를 한 거죠. 했는데, 러시아에서 순양함, 모스크바 순양함 말고 흑해 함대 순양함이 한 2척이 내려왔습니다. 견제한다고. 항모를 견제한다고, 미국의 항모를 견제한다고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오자마자 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치하면서 너 전쟁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 이래 돼야 되는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오더니 태평양 바로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인사가 있었냐면, 나토 군대 중에서 여러분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세대 전투기거든요. 지금 있는 중에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F-22 랩터도 있지만은, 근데 F-35를 지금 이제 이게 초계 비행을 하다가 러시아 수호이 27 비행기하고 전투기가 맞닥뜨렸어요, 이렇게. 맞닥뜨렸으면 뭔가 이렇게 신경전이 있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국 F-35 비행기가 바로 도망가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볼 때, 얘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얘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 뻥스펙이야 이러면서 얘들의 러시아의 어떤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러시아가 처음에 들어갈 때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주위에 두 자치국을 세우려고 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친러시아 세력들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데 그 돈바스 지역에 내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기는 러시아 세력들이 친러시아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우리 자치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북지로. 그런 것처럼 이 두 지역만 딱 빼앗으면 그 흑해는 전체 내가 그냥 러시아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고 이제 그런 욕심도 있고. 그래서 크림반도 쳐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 나토가. 그래서 그때 우리 뭐가 있네. 나토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나토가 왜 있냐. 나토 있을 리가.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이.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국이 있었는데, 크림반도 빼앗아버리니까, 나토 하는 일이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뭐, 무동이 이러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야욕이 뭐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 제가 악과 악의 싸움, 그 러시아를 지금 돕고 있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나토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무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무기를 지원하면서 대신 우크라이나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서방에 있는 이 러시아들이, 서방에 있는 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 나라들을 보면 계속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러시아 지금 하나 무너뜨리면 여러분 얼마나 편습니까? 러시아가 군사 2위 대국입니다. 군사 2위 대국이에요. 근데 그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나토를 창설한 거거든요. 그럼 그 나토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나토에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또 서유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이제 지금 러시아가 대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러시아가 만약에 저렇게 해서 러시아를 치면서 소모전을 해서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토가 좋고 미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리전을 누가 치러주고 있다? 러시아가 치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그 뒤에는 어떤 배우가 있다? 글로벌리스트나 딥스의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우파 정부가 별로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미국이 좌파 정부죠. 캐나다가 뭡니까? 골수 좌파죠. 트리도 총리 골수 좌파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이 우파입니다. 그 외에는 다 누굽니까? G7에 들어가는 국가 영국만 우파고 나머지는 다음은 좌파입니다. 그죠? 마크롱이라든지 이탈리아 골수 좌파.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골수 좌파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골수 좌파였는데 그 러시아 친했습니다. 친하다가 어디에 넘겨줬습니까? 슐츠라는 총리에게 넘겨줬죠, 지금. 근데 그 슐츠는 더 극좌파입니다. 완전 극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유럽의 국가의 이 정신적인 사상을 보면 빨갛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악을 무너뜨리고 딥스의 어떤 세력들을 보면 또 이게 악각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운데 낑겨가지고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형태.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부어주시고 제가 지금 전쟁을 좀 해석을 해서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는 별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고 전쟁 누가 이길까 이런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려보면 이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악과 악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 그 속에 우크라이나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 모르고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 64일째 되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전문가들이 3일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는 3일 만에 반드시 끝난다. 왜? 자기들이 크림반도를 쳐봤잖아요. 크림반도를 그래서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들어가면 무조건 애들 다 죽는다. 왜? 이 게임이 안 되니까. 이 무기 군사 체계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서방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상했냐면 3일에서 길어봐야 7일이다. 7일 안에 다 끝난다.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에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토가 도와주냐? 나토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자기 혼자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때 참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다. 7일 만에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을 딱 일으켰는데 들어가니까 지금 64일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3일에 끝난다, 일주일 안에 끝난다라고 얘기해도 전쟁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황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전사자가 지금 오신트 소식통에 의해서 나오는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전사자들이에요. 근데 있고, 또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영국 전쟁연구소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전쟁 전사자들 대해서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를 죽었다라고 이제 올라오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약간의 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전쟁연구소에 하는 걸 비교해보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려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전사자가 지금, 그제부로 22,400명. 러시아 군인이 죽었답니다. 22,400명. 그리고 탱크가 939대 파괴되었고요. 장갑차가 4,115대. 항공기는 지금 전투기하고 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40대를 개조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최근에 보신 적 있죠? 우리 한국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의사당에 있는 도서관에서 연설을 했죠. 좀 도와달라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이 한국에 있다.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천궁 미사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미사일 이름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미사일 좀 달라. 이게 이러면 천궁 미사일이 뭐냐면 이게 미사일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아시죠? 미사일 날라오면 미사일로 때려서 맞추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궁인데 이게 100,800중이에요. 그리고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이 3분의 1 싸요. 그게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한국 무기 잘 만들거든요. 천궁, 현무부터 해가지고 탄도탄부터 다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고체 연료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ICBM에 핵만 장착하면 우리도 핵탄도 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체 연료까지 만들어서 세상이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보면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ICBM 쐈기 때문에 이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쏘면 여러분 바로 어디서든 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쏘든 어디서든 바로 이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액체 연료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통이 나요. 근데 고체 연료는 그냥 일단 폼 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이 지금 북한에 완성됐고요. 한국도 지금 완성이 됐다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천궁 무기를 좀 달라 그랬어요. 제 같으면, 대통령 같으면은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이 무기의 전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 무기 너무 좋다. 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우리 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살상용 무기만 준다. 우리는 살상용 무기는 안 준다. 그래갖고 방탄 이런 거, 헬멧 이런 거 하면서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근데, 참 그게 안타까운 입장인, 여러분, 또 하나가 미국이 그제입니다. 그제 미 국회에서 랜드리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드리스법.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이 랜드리스법이 뭐냐면, 이걸 보면은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게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랜드리스법이 뭐냐면 무기를 대여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한번 딱 사용되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연합국이 있죠. 영국, 프랑스, 소련, 그다음에 독일이 쳤잖아요. 독일하고 붙었으니까. 그때 이 무기를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 바로바로 보내주기 위해서 미국이 의원 몇 명이 찬성하면 바로 무기를 실어주자. 이 법이거든요. 그 법을 그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이유가 뭐였냐? 보면, 우크라이나 부차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부차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상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 증거가 거짓말이다, 맞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오신트 소식통에 의하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오신트는 뭐냐면 SNS 바로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찍어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 280명 정도가 구덩이를 파서 죽여버렸대요. 파서 죽이고, 그래서 죽인 구덩이에 파서 죽인 사람들 있죠. 러시아 군인들 10명을 사진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누가 올렸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현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그 명하에 이 랜드리스급을 갖다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과시켰는데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냐? 모든 무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로 미국이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지원하냐? 330억 달러. 우리는 하나로 보면 42조입니다. 42조. 42조 원의 무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1년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5조. 올해 국방비가 55조예요. 일본이 57조예요. 근데 이 법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42조예요. 우리 55조는 여러분 무기 사는데 10조도 안 들어갑니다. 10조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55조 가지고 군인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군사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밥 먹여야 되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무기를 구매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42조의 무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전쟁의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왜 이런 무기를 알 수 있냐면 소련이 랜드리스급 때문에 살을 나가지고 독일 쳐가지고 독일이 깨진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소련에다가 무제한의 그 무기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랜드리스급이라는 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상 두 번째로 이제 발휘가 된 거예요. 2차 대전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주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그 랜드리스급이 통과되자마자 소련의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핵무기 쏠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 전쟁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핵 전쟁에 대한 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너 만약에 개입하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까지 언급했냐면 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4일 만에 끝내야 될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악화되어 있냐면요. 그 러시아 밑에 벨라루스라는 지역 있잖아. 벨라루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벨라루스 지역이 그 친러 세력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거 많이 도와주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몰도바가 옆에 있어요. 그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나라가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있는데 그 몰도바에 그 친러 세력이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친러단체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그 속에. 몰도바는 저기 나토 쪽인데 유럽 쪽인데 근데 그 속에 그런 자치공화국이 아니었어요. 얘들이 우리도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러시아를 돕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루마니아가 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가 그러면 우리도 참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나토도 개입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냐면, 여러분,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면요. 중국과 대만입니다. 중국과 대만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북한은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중국과 대만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는데요. 대만자유시보에서 그 대만자유시보라는 그 일간지가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를 이제 냈는데 그걸 연합뉴스에서 받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FSB라고 그 러시아의 국정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러시아 국정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칠 건데 언제 칠 거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치자라고 시진핑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FSB가 그 러시아 국정원인데 거기에 그 CIA나 이런 불확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요. 그걸 이제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에 하면 난리 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대만을 치는데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친다. 무조건 그래서 5년 이내 전쟁이 2027년까지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으로 봤어요. 500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났거든요. 그게 뭡니까? 친다는 거죠, 무조건. 그 대만과 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죠. 해보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면 여러분 분명히 졌습니다. 지금까지. 64일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 죽을 도 말고 싸우니까 또 막 의용군 해가지고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막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외국에 있던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도 얘들이 막 천령들이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이러니까 이 서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무기를 지원한 거예요. 그 무기를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64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무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아마 러시아는 소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시지만 대충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만약에 대만 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만하고 여러분 그 중국의 거리가 160km밖에 안 돼요. 이 대만 해협이. 대만은 섬이잖아요. 근데 이게 먹어야만이 여러분 대만은 이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이게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요충지가 대만이에요. 인도하고 이 중국하고 한국, 일본 쪽을 있는 이게 가운데가 대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을 먹어야 인도 태평양 쪽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 대만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걸 잡아버리면 중국은 꼼짝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꼼짝하죠. 밑에 우리 한국이 있죠. 그 동쪽으로는 대만이 있죠. 못 나가는 거예요. 위쪽에는 인도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게 해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이 전쟁은 이러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만이요.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사일 사드리고요.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 있을 때부터. 우리가 10조 대줄게. 트럼프가 10조 대줄게. 너 10조 대라 해가지고 5년간 그러면 미사일 엄청 사라. 왜? 날라오면 미사일 쏘면 그거 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 근데 자기들이 여러분 갖고 온 이 중국 그 무기 스펙을 보면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무기 스펙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전투기들. J-10이라든지 J-17이라든지 이 최신 전투기가 여러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 엔진이 러시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뻥 스펙이에요. 스펙 자체가. 완전히 뻥 스펙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카탈로그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바로 그대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카탈로그 됐다 하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이거 뚜껑을 까보니까 이 수호이 27이면 최신 전투기거든요. 34는 전략폭격기고 그 수호이 27이 여러분 이 제벌린 있잖아요. 이게 밑에서 그 탱크 잡는 이 미사일 있잖아요. 이걸로 팅 쐈는데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최신 전투기가 띵 맞았는데 띵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엔진에 이상이 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스펙 자체가 너무 믿을 수 없다. 탱크 있잖아요. 탱크가 지금 70이 있고 T-72, T-82 있고 T-92, T-92 전차를 그 소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구상에 이런 탱크 없다. 이 탱크 하나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다. 세상에 가장 최강의 탱크는 T-90이다. 그런데 여러분 T-92가요. 몇 대 안 돼요. 몇 대 안 되는 그 T-92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들여보냈거든요. 보내됐는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해야 스팅어 미사일. 그 옛날에 90년대 쓰던 스팅어 미사일 있잖아요. 여기에 딱 맞고 그냥 뚜껑이 날라버렸어요. 이게 포 이렇게 돌린 뚜껑이 그게 빡 날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스펙 자체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까보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보면 중국제라고. 까보르가 다시 생겼습니다. 까보지 그러셨죠. 이 세계 군사 2위 대국이 했던 그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들통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서방 사람들, 이 서방의 세력들이 보니까, 잠깐만. 이거 보니까 이 무기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도 될 만하다. 우리 핵무기만 막으면 되겠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아끼는
그 순양함이 하나 있습니다. 4척밖에 없는데요. 4척밖에 없는데 21년에 건조된 거예요. 조 단위. 1조를 넘는 조 단위의 순양함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항모도 깰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사일 4발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속으로 깔아놓은 거였어요. 충격받아요,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짰은 게, 그 순양함에 미사일이 16발이 토마호크처럼 이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16발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16발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이 머리 보이는 드론 있죠. 드론을 띄워서 그 순양함으로 보낸 거예요. 오데사 앞에 지나치고 있는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로 날아온 줄 알고 이제 레이더에 장착이 되니까 미사일을 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세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하나, 두 발 세가지고 한 16발 좀 끝났다 싶으니까 그 다음 그 장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4발의 넵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넵튠 미사일이 여러분 이게 구식 미사일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4발을 쐈는데 4발 중에서 2발은 피격됐고요. 순양함에 2발이 들어가서 꽂았습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고 내려앉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 사성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해 함대 사령관이 타고 있었어요. 흑해 함대 사령관이면서 사성 장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장군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함이 깔아앉아버렸습니다. 재미없는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영향들 있잖아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군비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직감하시죠? 그 뉴스를 보면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 여러분, 한 지역이 아니에요.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난 나라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전투기 살려고요.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다음 차례는 누구다? 우리다, 우리. 이거 우리다. 이 생각 드니까 폴란드,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그 러시아의 국경에 처해 있는 동유럽 국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무기를 급하게 사들어오는 거예요. 제벨린이라든지 이런 탱크 맞추는 미사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전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유럽에 있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있죠. 서유럽에 여러분 중립국 아시죠? 중립국이 3개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중립국 알고 있잖아요.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중립국이에요. 근데 핀란드와 스웨덴은 군사적인 중립국을 지켜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중립국을 지켜왔어요. 군사 중립국이 뭐냐면 군사 전쟁하면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소련이 안 건드리고 히틀러가 안 건드렸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근데 그 전에 소련에게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1,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는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 전쟁하면 끝장이네. 그러니까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군사 중립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나토 들어갈래. 이래 돼버리네. 그러니까 나토 들어갈래. 이래 됐죠. 스위스는 군사 중립국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 중립국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중립하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금융 있잖아요. 금융 중립국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터뜨려버렸잖아요. 그 러시아의 그 고위 관리들, 그 푸틴부터 해가지고 쫙 갖고 있는 그 돈들 있잖아요. 이거 공개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 세우니까 한 13조 원이래요. 그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한 13조 원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푸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유럽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유럽연합에 탈퇴해버렸잖아요. 탈퇴했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군사적인 동맹은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나토가 선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악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성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유럽 전체가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다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도 보면, 아시아도 여러분, 지금 군비 경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주도 엄청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많은 걸 해왔습니다. 군축도 군비를 한 30% 증가시키고요. 엄청나게 무기를 삽니다. 일본이 57조, 올해 57조예요. 사상 최대는 우리 55조인데. 중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면 279조예요. 279조. 독일이 여러분, 놀라죠? 독일이 여러분, 냉전이 끝났잖아요. 냉전 끝나고, 우리는 이제 전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 안 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풀이해쳐버렸거든요. 완전히 풀이해쳐가지고, 우리는 전쟁 안 하니까 이제 전쟁 일어날 일도 없고, 그리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독일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전쟁 안 하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무장 해제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이걸 딱 보고 슐처 그 총리가 1년 예산을 135조로 증액시, 135조. 우리나라 다 2배 반으로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뭘 사냐? 미국에 있는 전투기들 있죠. 5세대 전투기. 그거 사들이겠어요, 지금. 엄청난 군비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1년에 쓰는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조국. 그게 괜히 생긴 말이에요. 천조를 씁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비가 7,73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보면 잘 안 되죠. 얼마냐면 약 900조 가까이 됩니다. 850조 정도. 850조를 써요. 그게 1000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1000조를 쓴다. 그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항모가 일단 5척이에요. 항모가 5척에 강습 363까지 포함하면 그 강습 363도 항모거든요. 그래서 그게 4척이 있죠. 이게 전체 보면 9척이에요. 그 여러분 항모 한 척으로 중국과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항모 한 척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 항모 한 척에 있는 수장함부터 호위함해서 핵잠수함까지 있잖아요. 그게 전략 패키지거든요. 그 패키지 하나가 딱 뜨면요. 중국이 지금 그 항모가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늬만 항모예요. 그 떠다니는, 우리 항모니까 떠다니는 항모지.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항모가 아니에요. 사초기가 없거든요. 그냥 다른 사초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의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동의 군비 경쟁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집트라든지 이라크 돈 없잖아요. 이라크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때문에. 이란, 시리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군비 경쟁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예멘, 모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빼놓고는 거의 다 군비 경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 10왕 중에 한 뿔이 나와서 3뿔을 제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 뿔이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3뿔을 제압한다 되어 있어요. 그 3뿔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아닌가. 러시아가 제거되면 중국도 지금 미국의 타겟은 러시아가 아니었어요.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저걸 부수려고 했는데 그 러시아가 터지는 바람에 계속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 저것 끝나면 중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비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 어느 시기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곡물 파동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 혹시 피부로 느끼십니까? 쌀값 많이 올랐죠, 지금. 여러분, 이게요, 세계 그 3대 곡창지대가 있더라고요. 북미에 프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팜파스가 있고요. 그럼 우크라이나예요. 이 세 개가 곡물 3대 곡창지예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같이 합쳐서 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가 옥수수가 13%를 차지하고 전 세계에.
14%면 에이, 얼마 안 돼 싶으죠. 여러분, 10% 넘어가면요. 엄청난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옥수수가 우크라이나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밀이 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해바라기유. 이걸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다 합쳐보면 밀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밀이나 해바라기나 이 파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밀 공급이 10% 줄잖아요. 10%가 줄면, 전 세계에 10%가 줄면 밀값이 60% 폭등한답니다. 60%를 폭등한대요. 엄청난 폭등입니다. 그럼 이렇게 밀값만 폭등합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밀값만 폭등하면 괜찮은데 밀의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같이 폭등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올라갑니까? 대체 콩기름가. 콩기름류 식용유 가격 올랐죠. 안 사먹어서 잘 모르죠. 지금은 있다 이거죠, 집에. 그게 잘 모르는 한번 사가보시죠. 식용유값 올라갑니다. 그 물가들이 다 올라가죠. 닭 튀기는 닭값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계 그 국제금융기구 IMF 있잖아요. IMF하고 그 유엔 농업식량기구 FAO 거기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기근이 온다. 이걸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근이 온다는 경고는 한 번씩 들으셨죠?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어떤 소리에서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근이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저는 촌에서 사니까 우리 그 농민들이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요소비료가 있습니다. 이 요소비료는 여러분 생산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똥그름지 해가지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그름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이 요소비료입니다. 이거 화학비료인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반드시 있는데 그 요소비료입니다. 그 요소비료의 가격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 3배 올랐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10,000원 했거든요. 지금 30,000원 합니다. 그럼 이제 요소비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래서 정부에서 80%를 지금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근근히 사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받아서 받는 그 마음의 그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요소비료만 오르면 괜찮죠. 요소비료 오르면 뭐 오릅니까? 농약값 올라요. 농약값은 여러분 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소비료가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은 5배 올랐대요. 요소비료 가격이. 그러면 이 농사 지으란 말입니까? 짓겠죠. 농사를 짓는데 요소비료를 안 뿌리게 되면 생산량이 옛날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산량이 줄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데 지금 미국 북미 쪽하고 아르헨티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곡창지대. 이 두 가지는 사상 유례 없는 지금 가뭄이 있습니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죠. 식량이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될지.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부가 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파종을 하면서 동부가 중국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동부가 삼성 지역에 그 벼룩한 농지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도 난리 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 봉쇄됐죠. 베이징도 지금 봉쇄됐죠. 여러분 지금 그리고 중국은 지금 놀란 게 지금 5월달 다 돼가지고 이제 꽃이 피었어요. 봄에 왔다 해가지고 이제 이 나무들이 꽃이 막 피어가지고 좋다고 이래 있는데 뭐가 왔습니까 지금? 폭설이 오고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완전 다 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생산량이 준다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만약에 식량 생산 공급이 하나도 안 된다. 한 50% 이하로만 공급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이 양의 90일 안에 끝난대요. 90일 안에 폭동이 일어난대요.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세 번째 인을 뗄 때 금은 말이 나옵니다. 이 금은 말이 여러분, 금은 말이 이 기근과 흉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뭐라 되어 있냐면 한 데나리온에 볼이 습되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노동의 일을 해서 1일 벌 수 있는 양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 우리 보통 10만 원이 지금 그냥 12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1년 나가면 12만 원 줍니다. 그 12만 원 벌어가지고 보리 석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원 돈 주가지고 밀 한 대 산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게 뭐 설마 지금 우리가 남아 돌고 먹는 게 지금 얼마나 풍족한데.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생산량이 줄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생산량이, 곡물이 생산이 안 되면, 그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했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은요,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도 정도에 보면 굶주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 8억 명이 있었어요. 8억 명.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 조금 해서 8억 명 정도가 굶어서 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전문가들이 760만 명 정도가 하루에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굶주리고 있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전문가들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 1,300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는다. 그 2배로 올라가 버린 거죠. 거의 2배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매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식량 위기는 오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 이 기근이 이 전쟁을 통해서 곡물 파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별로 그거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띵가띵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잘 먹고 오늘도 성경 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북한은 지금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뉴스를 매일매일 한 3-4개를 보거든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90년도에 고난의 행군회가 300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다 그래요. 저는 그 사진을 좀 봤거든요. 지금 굶어서 죽은 사람이 지금 평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을에 식물들을 이제 곡식들을 자기들이 수확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엔에서 다 끊어버렸잖아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전국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일리 NK의 뉴스에 의하면, 그때 곡물을 받아서 배급제잖아요. 3개월치를 배급했습니다. 가을에. 11월 달 먹었고, 12월 달 먹고, 1월 달까지 먹었어요. 다 떨어져 버렸죠. 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 봉쇄가 돼서 여러분, 단둥에서 무역이 안 돼요. 평양으로 이 기차가 올 수 없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2월 달 올라갈 때부터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다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참, 지금 보릿고개죠. 그럼 지금이 보릿고개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보리가 파릇파릇하고 있는데, 아직 한 5월달 중순, 이제 말 되면 보릿고개가 와요. 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합니까? 모내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촌에 지금 모내기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벼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남도 쪽에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협동농장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100명이 나온 협동농장에 50명밖에 안 나오고 50명. 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반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안 나와 하면서 딱 들어가 봤는데 굶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굶어서 반이 굶어서 죽어 있고 또 일부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못 나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에 가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장마당이 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좀 숨통 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아십니까? 단둥에서 지금 무역이 개방됐습니다. 3월달부터. 그 무역, 여러분 이 물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평양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왜 몇 배가 들어오냐? 13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10배가 아니라 13배로 들어요. 13배가 지금 무역량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 식료품, 식용유, 사치품, 담배가 340만 달러가 들어왔답니다. 담배를. 근데 여러분, 그 들어온 모든 거 있죠? 13배나 들어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로 갔냐? 평양에 있는 시민들한테 간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언하는 거예요. 우리 받은 적 없다. 그 어디 가겠습니까? 걔들. 김정은 따까리를. 걔들 처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걔들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걔들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좀 주고. 왜? 군대는 줘야 되거든요. 군대 안 주면 군대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그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우리 동포들은, 뭐, 자기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든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한 번 봤거든요.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꼬꾸라져 죽어 있더라고요. 아, 참, 근데 여러분, ICBM 있죠, 이거. 북한이 미사일 지금 13번 쏘았잖아요. 올해만 13번 쏘았습니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발 주의잖아요. 물론, 미사일 크기에 따라 틀린데, 이건 맨 마지막 쏜 게 ICBM 미사일 비슷하게 쏘았어요. 화성 무기 5호가 쏘았는데, 그게 ICBM급이에요. 그거 한 번 안 쏘잖아요. 그거 한 번 안 쏘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 전역에는 한 달 동안 식량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한 벌 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엊그제 뭐 끝났습니까? 인민창군 기념일이 끝났죠. 완전히 한 2달을 북한 동포들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막 열병식 하고 난리 났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잖아요. 해가지고 막 하면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은 이제 여러분 지금 그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폭동이 먹을 게 안 되니까 그냥 죽으면 죽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북한이 오늘이 4월 30일입니까? 그렇죠?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어떻게 끝났죠? 10일 동안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준전시 상태가 뭐냐면, 준전시 상태예요. 준전시 상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실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총 지급하고, 실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군량미 지급하고. 그래서 딱, 여기딱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딱 이 상태를 준전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군인들에게 되는 게 아니라, 보위부, 보위성, 사회안전부. 얘들이 뭐냐면, 이 감시하는 요인입니까? 감시. 사회안전부는 경찰들이에요. 보위부, 보위성은 감시하는 체제들이에요. 군을 감시하는 게 보위부고, 보위성은 민간인을 감찰하는 거예요. 얘들에게 준전시 상태를 내려가지고 10일 동안 뭐 했냐?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완전히 2달 동안 애들, 국민들 끌고 모아가지고 막 열병식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엄청 하니까, 유언비어 색출한 사람들 지금 잡아내려고. 10일 동안은 그 입단속하고 지금 그게 또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는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문이.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ICBM 자꾸 쏘면은, 그래, 자꾸 쏘아라, 너희들. 그러면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면 때릴 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ICBM급을 쏘았잖아요. 근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얘기하면서 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진짜 안 때리나? 근데 미국이 때린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여시는데 내부의 동료에서 폭동에서 열릴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부의 폭동이나 주민들의 그 폭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군부나 그 정권들이 잡고 있다가, 이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제 생각. 제 생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부에 폭동이 일어나서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 그냥 죽지, 그냥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 때문에 어차피 있는 거 쏘아보고 죽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여러분. 곡물 파동 때문에, 여러분, 중국이 그래도 북한을 먹여 살렸잖아요. 닌겔 꽂아가지고 겨우 빨아먹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이제 곡물을 수입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수입해야 되는데, 북한에 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북한에 들어오는 식품이랑 먹을 게 없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든 어떻게든 여러분, 북한의 문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저 전쟁으로 또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곡물 파동이 일어났죠. 에너지 파동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말 안 해도 이건 다 차 타고 다니시니까 휘발유가 여러분 2,000원까지 가는 휘발유나 갱유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200만 원 넘는데요. 지금 한 2년 전에 갔을 때는 95만 원인가 갔거든요. 지금 200만 원. 석유값 이런 연료비 때문에 분명히 영향도 있을 거고, 전쟁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연값이, 지금 원자재 값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다 올라버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 봐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알리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리아한테 돌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유대인이 지금 얼마 살고 있냐? 한 25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한 135만 정도 있었는데,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가고 지금 한 43만 정도가 러시아에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한 43만 정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 25만 정도가 있는데, 얘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좋거든. 이제는 이제 잠배도 굴고 했으니까 돌아가나 저나 이나 똑같으니까 묻고 살겠다 팍 그냥 앉았는데, 쟤들 안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칼, 기근, 전염병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칼 보내는 거예요. 칼 보내가지고 지금 2,500명이 돌아갔어요. 25만에 2,500명이면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알리아 하겠다고 지금 폴란드 국경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알리아 하는 사람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알리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6,500명, 하루에 6,500명 정도랍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아마 하나님이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계획에, 여러분,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 세계 하나 띄우는데 6천만 원이에요. 80명 타가지고 보냈는데 6천만 원이에요. 저도 한 번씩 보냅니다. 알리아 하는 거기에다 돈을 보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다 못하니까, 우리 키비나 이런 데서 합니다. 저는 키비에 이렇게 하면서 주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더 안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한다.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죠, 지금.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업무로야 이게 좋다, 잘 돌아간다 했는데,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오시는 소식등이에요. 근데, 안 좋아지면, 못 먹고 살면, 결국, 그 사람들도 돌아갈 건덕지는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알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전염병, 칼, 기근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이제 들어보낸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러분 성지순례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지순례하러 이스라엘 땅을 밟아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교단들이 성지순례하러 가는 거예요. 눈팅하러.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지순례하러 갈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7년 환란이 들어가면 가장 핍박받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창세 이전과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거기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 세계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뭐 하러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간다 하니까 옷은 못 사지. 뭐 챙기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라.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고 또 빌 게이츠가 얘기하고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레이트 재설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그레이트 리셋을 받을 때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와 위대한 설정 해석이 맞습니까? 어쨌든 다시 설정하겠다. 크게 다시 한 번 더 설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과학이 발전해서 진짜 아무것도 손을 깐딱 안 해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세력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으니 그게 아니죠. 뭡니까?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판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하면서 이게 두렵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기경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재난의 시작이라 한 걸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걸 뭐라고 포장하는 겁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포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그들은 뭐겠습니까? 요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요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얻은 게 뭡니까? 혹시 얻은 게 있습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놀랐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전염병 터졌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신 안 맞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로 달려가서 맞으려고 그랬죠. 아닌가? 죽어가는데 백신 맞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백신 안 맞아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어 왔습니다. 전쟁 분명히 옛날에도 있어 왔어요. 기근, 지진, 옛날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주목할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먼저 시작되었잖아요. 이 전염병은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뒤로 들어가면 뭐, 어둠이 시작되면, 그건 다 제끼고 나서 나타난 결과물을 보면요, 여러분, 전 세계를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제와 감시 체제로 들어가기 딱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좀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 딱 생겼는데 전 세계에 발생하니까 이걸 진짜 통제와 감시 체계로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여러분, 미국부터 이제 좌파 세력들이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그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전 세계 미국, 프랑스, 영국 해버리니까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싹 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진국 할 것 없이 우리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서 이제는 그게 순응해 가잖아요. 누가 안 써도 마스크 쓰잖아요. 대면 했는데 이제 비대면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대면, 거리두기,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교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굴 보고 지냈습니다. 가서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명에 이제 진짜 그때 올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대면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언령 중에 우리는 여러분 감시와 통제 체제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가 잠시 받는 감시와 통제는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는 감시와 통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걸 시험한 거라 저는 봅니다. 아, 이러니까 잘 되네 이거. 잘 되거든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로 여러분 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합니까 이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아까 일들, 여러분, 에너지 파동, 곡물 파동, 이런 것들, 이런 군비 경쟁 통해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 진짜 그레이트 리셋을 해 가겠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예상해 볼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게 정말 진짜 재난의 시작이지 않나. 전 세계가 감시와 통제로 들어가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러분 감시와 통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을 해야 통하네. 그럼 전쟁으로 하면 계엄령 선포하면 되죠. 전 곳에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떠버렸나? 좀 이렇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무시무시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뉴스 봤거든요. 뉴스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천연두 일어난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또 뭐 발표했습니까? 심각한 팬데믹이 올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서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했거든요.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지금 결국 이걸 자꾸 얘기해. 백신의 중요성 강조, 이게 뭡니까? 그 의약품 하나 딱 잡아주고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 맞게 통제와 감시를 더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이거? 이 감시와 통제를 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이런데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나타나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표로 가는 거예요. 표로. 결국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맞춰야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